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나스닥 모두 하락을 좀 한 모습이고요. 유럽 시장에서부터 이 폭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이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감 그리고 2차 봉쇄에 대한 조치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담을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 또 2차 봉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요. 자, 다음 주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당선이 된 이후에는 증시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위기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누가 당선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누가 되더라도 증시는 오를 것이다. 이쪽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변동성을 확대하게 되면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주들이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요. 또 이번 연도에는 배당을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실적 그리고 고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은행주 어쩐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더라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은행주들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크게 폭락을 하게 되면서 뒤숭숭한 그런 마음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투매 이후에 주가가 조금 반등하나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었던 그런 재료들이 또 튀어나오죠. 사실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래서 경제 회복이 조금 더딘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또 튀어나오는 모습이죠. 이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부분인데 유럽 증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유럽부터 폭락이 시작되면서 이제 미국 증시까지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요. 결국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3.4%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역시 실적이 좋거나 나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3.7%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에 비해서 나스닥의 하락폭은 그래도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락에 대한 포인트가 진행된 이후에 전혀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해외 증시 상황에서 가장 큰 악재 일단 경제 지표라든지 또는 대선에 대한 이야기들 뒤로 밀려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재료보다도 이 코로나와 관련된 상황들 순차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 미국 대선 이야기 다시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유행 2차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네, 2차 대확산. 자, 여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다시 침체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려감이 현재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 자체가 일단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면 앞으로 더 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지금 보면은 이제 3.4% 다우지수가 빠졌는데 지난 6월 11일 이후에 최대폭 하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뉴욕시 봉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는 형태, 그 변동성이 커질 수 있었던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와 맞먹는 그런 하락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주에 일평균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최대 기록을 계속해서 갈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유럽 지역의 봉쇄, 그 다음에 미국 지역의 또한 일부 지역 봉쇄, 이런 내용들이 경기 회복에 차질을 줄 것이다 라고 일단 분석이 되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유럽 쪽부터 시작한 내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예요. 네,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재봉쇄를 발표했다. 이게 지금 한 달 정도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봉쇄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었고, 독일 같은 경우도 4주니까 이제 이거는 한 달이죠. 이것도. 네. 식당, 술집, 공공여가시설을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조치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잖아요. 이 국가들에서 이제 재봉쇄, 경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전망들이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유럽 주식시장이 먼저 폭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독일 지수가 무려 4.2%나 폭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지수도 3.4%,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양호했네요. 2.6%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4% 넘게 하락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 전체에 걸쳐서 폭락세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재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봉쇄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이 봉쇄에 대한 기간적인 부분들이 한 달이라는 것으로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지난번에 대유행에 대한 부분 때문에 2.5단계까지 갔었던 부분들, 이게 한 달여 정도 또는 그보다 조금 더 지속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응이 잘 된다라면 일단 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현재 더 확산되는 부분들을 막아야 한다, 이러한 느낌들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온 부분이었고,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재료는 없는 가운데 경기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재료들만 더 커져 있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식사를 이제 하지 말라. 이제 식당에서 이제 식사하지 말고 집에서 먹어라.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일부 봉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대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번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그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또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구도 쉽게 이 봉쇄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통제에 대한 부분으로 아마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감염자가 좀 많이 발생되거나 또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만 일부 지역 봉쇄가 일어나게 될 테고, 그 봉쇄 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또 완화 조치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런 봉쇄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일단 식당에 나가서 외식을 한다거나 또는 쇼핑을 한다거나 또는 비행기를 탄다거나 이런 것들,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한 기업군들이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 나스닥 지수에 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물론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련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락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제 실적은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에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했었지만은 이 부분이 주가 하락으로 팡 연결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제법 많이 하락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 자, 일단은 이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긴 한데,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포심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빅스 지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빅스 지표는 이제 공포 지수라고도 하죠. 변동성 지수인데 이게 급등세를 보입니다. 최근에 한 2, 3일 정도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위쪽으로 쫙 솟아 올라가지고요. 지금 40포인트가 넘는 상태가 만들어졌습니다. 40포인트라는 것은 근래에 있었던 부분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보통 이제 70포인트 정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고요. 지난 이제 6월 같은 경우에 이게 44포인트 정도까지 진행됐었다라는 걸 참고해 본다라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치까지 올라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에 대한 부분은 일단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가를 좀 주식을 내다 파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평균치는 20포인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25, 26 요 정도. 26도 조금 뭐 안정권이라 보기엔 좀 그렇지만 20포인트 뭐 초반대, 초중반대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가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대체적으로 주가가 좀 이제 투매 형상을 좀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왜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 속에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아래쪽으로 크게 잡아당겨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와 좀 연결을 안 시켜도 되는 것이 뭐냐면 뭐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부담을 계속 작용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재봉쇄 조치를 통한 어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들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상황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또 이렇게 막 이슈화될 만큼 강하게 뭔가 분위기에 형성되는 모습은 또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증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해당 당사 국가들에 대한 포지션은 뭐 폭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낙폭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커지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 해야 돼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상황을 좀 뭐 둘러보긴 해도 좀 나쁘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유럽만큼 그렇게 큰 폭의 하락까지는 아닐 것이다. 또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밑에서부터 받아주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단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시장에 대한 재료 한 가지가 더 있죠.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대선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일주일 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 현재 이제 JP모건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15%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바이든이 당선되어 오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뭐 처음부터 바이든을 계속 옹호하고 있었던 그런 언론사였기 때문에 언론사가 아니죠. 투자은행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극명하게 조금 다르게 갈라져 있다라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바이든이 계속 우세하게 되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격차가 계속 좁혀지게 되고 무섭게 따라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일단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좋은 것은 현재의 시장 상황과 유사할 것이다. 즉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승 기조였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바이든이 됐을 경우의 장점은 대외 교역이 조금 활성화될 것이다. 즉 중국과의 어떤 관계도 좀 개선되고, 또 중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라든지 이렇게 주변 국가들하고의 어떤 마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수출 기업들에게는 정말 좋은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재로 본다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당선이 된다, 유지가 된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뭐 대외 정책에 대한
주변 국가와의 마찰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그 다음에 부양책을 민주당처럼 많이 쓰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변동성 확대의 어떤 재료가 될 것이고요. 바이든이 되게 되면 이제 증세에 따른 부담감이 굉장히 크죠.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증세시키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 수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격차가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불안감입니다. 이게 이 투표 결과에 불복을 하고 나서게 되면 그것을 수습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또 많이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의 불안감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이 여러 업종이나 또 증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이제 당선되는 것에 조금 더 이 무게를 두고는 있습니다만, 뭐 일단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뭐 누가 되든지 간에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당선자가 정해졌을 때 이야기죠. 그래서 트럼프가 불복을 하고 나선다게 된다라면 주가가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상황은요, 일단 누가 되든지 일단은 당선자만 결정이 된다라면 시장에는 큰 부담 없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길 것이고요. 민주당이 되든 아니면 그냥 공화당, 이 트럼프가 계속 유지를 하든, 뭐, 그것은,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증시가 올라가는데, 호재성 재료를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고요.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된다거나, 이런, 무역과 관련한 마찰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면, 긍정적인 포지션이 나올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런지, 그것은 조금 애매하겠죠. 트럼프는 그래도 북한과의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많이 하려고 했었던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어쨌건 이런 변수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선이 일단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즉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초중반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코로나까지 같이 겹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 자체가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가 좀 흔들리거나 종목이 흔들리더라도 이 수급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은행주 쪽인데, 최근에 은행주도 움직임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번 연도에 배당을 많이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전통적인 투자 수법이죠. 근데 실적까지도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른 그런 은행주들의 관점들은 굉장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증권, 은행, 뭐 보험 이런 쪽에서 전부 다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 사실 뭐 화학이나 철강주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딱 하게끔 만드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근데 워낙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감들은 이 모든 기업들이 다 가지고는 있겠죠. 대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약간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좀 많이 보인다거나 변화를 겪게 되면 이렇게 방어주적인 성격을 가진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유지가 잘 되는 모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은 하지 못하더라도 하락에 대해서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연도 예상 배당 수익률이요. 하나금융에서는 6.7%, 기업은행이 6.5%. 제법 많이 주죠. 그 다음에 JB금융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북은행인데 6.2%, 우리금융이 6.1%, BNK가 이제 5.8%, DGB가 5.6%. 그러니까 뭐 5% 이상 배당을 주는 은행주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 매수한다라면 배당 수익률 5%까지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까지 생기게 되니까 시세 차익과 함께 배당을 같이 챙길 수 있는 좋은 어떤 투자의 기회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주 쪽에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은행주들에게는 호재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대출 규제 강화 이런 것들 따라서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은행이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손해볼 일은 없어요. 왜냐면 기준금리 내려갔다고 그래가지고 대출금리도 같이 막 낮춰서 뭐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안 하거든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예대 마진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금리가 내려간 만큼 또 이 대출금리가 내려가겠지만 항상 그 차이는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예금금리나 이런 기준금리가 내려간 것보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폭이 훨씬 작기 때문에 언제나 은행이 수익을 보는 과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금리가 좀 내려간다면 대출을 더 많이 받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과 함께 배당의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시장 변동성에 대한 이런 방어주적인 역할까지 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참고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죠. 일단 악재라기보다는 불확실성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그 다우지수가 급락한 배경은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일단 2차 봉쇄, 2차 대확산, 네,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만들었다. 근데 당사 국가들에 대한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관점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누가 되든지 간에 주가는 오를 것이다. 다만 불확실한 부분은 트럼프가 이제 좁은 격차로 인해서 대선에 불복하고 나섰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큰 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이거는 반대로 뒤집어져서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되고 바이든이 불복을 했을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됐든지 간에 불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은 불확실성은 조금 장기화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단 뭐 그런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냥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단 증시가 올라가는 것은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주들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다가 실적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진 이 은행주들의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저점권에 있는 은행주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적이 증가하면서 배당까지 같이 증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 만들어지는 것들은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같이 챙길 수 있는 좋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 딱 좋은 시장의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하나 읽어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미미했고 저가주이면서 실적도 별로 좋지 않은 소외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 이제 시장의 상승 기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풍이 불게 되면 칠면조도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을 하지 못했었던 기업들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움직일 것 같은 종목들, 이거는 글러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도요, 뭔가 거기에 휩쓸리는 그런 강력한 힘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상승으로 크게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칠면주가 원래는 하늘을 잘 못 날지만 폭풍이 불면 바람의 힘을 통해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또 이 폭풍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제가 보기엔 지금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이 폭풍이 어떠한 칠면조를 하늘로 날려버릴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변동성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지지를 잡아주고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느냐가 이제 관건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장중시황 들으시고요. 13시 30분부터 무료 라이브 진행되니까 또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요.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들 같이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변동성 클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차라리 너무 힘들면 덮어버리세요. 컴퓨터 꺼버리거나 HTS 치워버리시고요. 조금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이겨내시고요. 이따가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